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YTN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자막으로 나오는 게 갈 테면 가라, 개 짖는 소리 마라 이런 거 해서 문장으로 다 거기 이렇게 자막으로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우리가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없는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 전체적인 안보 문제를 쉽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과수원을 방문했다는 김정은의 웃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보기가 좀 불편했고, 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모습도 사실은 여러 번 방영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한번 국민들한테 좀 자부심 줄 수 있고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를 해주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방송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자막 나온 거는 조금 안 하셨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추미애 대표가 그 여성이 먼저 남성의 팔을 낀다라는 그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팔을 끼는 거가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같이 여성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게 이렇게 아주 썩 좋아 보이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저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그 북한 외무성의 언행에 대한 보도를 막말, 말폭탄, 설전 등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옆집 말싸움 보는 듯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실현된다면 막말이 아니고 말폭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실천적 현실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전쟁은 외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외교적 설왕설래가 언제 전쟁으로 비화될지 경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시청자들에게 주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쟁이 미국과 북한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우리의 터전이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바로 심각한 상황을 다른 관전자의 평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관전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물론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실시간 보도 그건 뭐 적절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유엔 총회 다른 국가 원수들을 포함해서 주요 연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국제 동향에 관련된 그런 보도가 좀 적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은 제가 좀 느꼈습니다. 물론 그날 보도 그 프로그램에도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 결정 이런 국제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특히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이제 파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악영향이 될 수가 있는지 이란도 이제 입장을 내놓았었는데, 그리고 북한이 일본이 북핵 위기를 국내 정치에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유엔 총회 이면에 우리에게 관련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뒤에 너무 묻혀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보도 내용이었다라는 평가를 가릴 정도의 아쉬움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추가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뉴욕에서 트럼프하고 또 그 외무상이 서로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 그 방송이 됐는데 사실 좀 보기 드문 경우죠. 이거 개인 간에도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이거 국가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이 과연 미국의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공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북한과의 전쟁을 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 사는 저희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하게 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회는 많은 특파원들 뭐 3분인가 현지까지 해서 3분인지 가셨으니까 좀 간 김에 그런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다른 방송하고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부 미국의 언론하고 좀 사이도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즈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 그전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게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언론사의 한반도 담당 기자들, 또 아시아의 전문 기자들은 외신부에서는 도대체 진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트럼프가 원래 말을 좀 강한 표현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 정도로 기자들이 받아들이는지, 이 한반도 한국에 사는 일반 시청자들은 좀 궁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화자,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한국어처럼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에서는 그 말만 듣고도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처럼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른바 나 먼저 원리, me first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먼저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 간뿐만 아니라 나라나 국가 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한미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말하는 순서를 통해서 그 국가 간의 멀고 가까움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에서도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북한,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남하고 북한 당연히 남북이라고 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라고 하죠. 한미일, 한중일 이렇게 언급돼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국가 이름에 북한이 들어가게 되면 북미, 북중과 같이 북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떤 나라보다 북한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나이트 방송분에서 미북 설전의 문 대통령 기조연설 난처해져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물론 북미가 아닌 미국으로 표시된 이 한 번만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에 대한 어느 중요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국가 이름의 언급 순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그리고 그 해석이 일상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북 간 마을 폭탄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반응을 사진으로 보도하면서 과수원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 사진 속 자막으로 트럼프 보란 듯이 과수원을 둘러보며 어깨춤이 절로 난다라고 처리해서 순간 뉴스를 들으면서 웬 어깨춤이라는 생각이 들며 전달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붙여 과일 대풍을 보니 어깨춤이 절로 난다라고 자막을 달았다면 자연스럽게 뜻이 전달되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에도 과일군 시찰 땅끄지게 열매 주렁졌다라고 선전이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하였는데,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북한 행정구역과 북한식 표현보다는 황해도 과수농장지구를 방문, 과일 대풍을 선전이라고 쉽게 표현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이 부사장 자살, 그다음에 그 박찬주 대장의 구속, 그다음에 뭐 고 김광석 타살 의혹,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그 표현 중 또 뭐 개 짖는 소리 마라 등 이렇게 사실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또 계속 핵을 개발하겠다, 굉장히 무겁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낮에도 그런 뉴스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뉴스나이트 심야 시간대에는 조금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물론 뭐 나가줘야 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하루 종일 있었던 뉴스 내용들 중에서 사실은 뭐 사건 사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건 사고도 있지만 좋은 일상의 좋은 사고, 뭐 좋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시청자들이 알면 훈훈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이렇게 섞어주면 안 좋은 이야기들하고 좀 이렇게 희석되지 않나. 그랬을 때는 이제 뉴스가 끝나더라도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 이렇게 같이 보고 나면 조금 나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좀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 포커스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주제 자체가 대북 관련 주제일 경우에는 패널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이트 포커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슈를 제안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패널이 답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패널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표현의 구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나이트 포커스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사회자는 전체적인 의견의 내용을 좀 취합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시청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근거 없는 추측성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여부를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히 대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중구난 방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패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경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심층적 보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 꼭지 하나하나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용 자체라든가 그 진행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김선영의 뉴스나이트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동의안 통과를 보면은 각 당들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 또 여당이나 청와대 측에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심지어 넥타이 색깔까지 보도함으로써 굉장히 흥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이 통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면 상고허가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성을 예측한 점이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관해서는 전문가 3인이 대담을 하다가 바로 대담을 중지하고 바로 현장 생중계로 넘어감으로써 현장감을 높인 점이 참 좋았고요. 다만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게 수화 통역이 좀 제공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KAI 부사장 김인식 부사장 숨져 이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내용을 들어보면 KAI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 걸 아는 시청자도 있겠지만 또 저게 뭘 의미하지 하고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단이나 이렇게 약간의 자막 설명을 좀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역할과 관련해 요즘 우리 정치가 여소야대 5당 체제 아래에서
너무 저급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언론도 같이 동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보도를 보면 여의도는 녹색 물결, 초록 넥타이, 추미애의 팔짱 정치, 온리유 백뮤직 음악 등등 여당의 야당에 대한 구애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를 재미있게 희화화함으로써 국민과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쌍방소송 취하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여당이 제3당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에 의한 공조를 그것도 숨어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한 이는 올바른 정치 행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외적인 넥타이 색깔보다도 국민 정신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치 야합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보도를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기사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당하고만 손잡으면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콧만으로는 견제할 수 없는 한국당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발전 차원에서라도 여당이 제3당과의 야합으로 전국을 이끄는 그런 행태를 견제하도록 언론이 제1야당의 위상을 살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틴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창업 런웨이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하반기 공개 채용 시즌으로 대학가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이 아닌 스스로 회사의 주춧돌이 되어 성공을 이끌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YTN DMB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교양서가 되어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런웨이는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작성한 창업자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창업 과정의 어려움과 성공 비결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의 창업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우버스킹은 맛집이나 테마파크 등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대기자 수와 대기 번호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IT 기술을 도입한 나우웨이팅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먼저 MC가 스튜디오에 등장해 오늘의 주인공을 간략히 소개하고 영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소개 영상에서는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와 창업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자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을 간단하게 소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창업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흥미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시작된다는 성우의 멘트가 이 회사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강연의 주인공인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가 스튜디오에 등장했는데요. 전상열 대표는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IT 기술로 해결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휴먼 리소스, 즉 인력이라는 표현이 싫어서 창업을 꿈꿨다고 전했는데요. 지금의 창업에 참여한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약 4년 동안 같이 회사를 옮겨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업을 준비해 나갔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직접 회사를 차리기 위해 스타트업 회사에도 다녀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간 전상열 대표의 도전 정신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창업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 시장에 집중했다고 소개하며 아이템이 실패하더라도 정답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업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 노하우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아닌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모든 정보와 목표를 공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창업자의 운영 방침을 통해서 창업자의 경영 비전과 회사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창업 노하우나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음과 자막을 통해 정리해 주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MC가 다시 등장하여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아이템에 대한 신뢰성이나 수익 현황 등 다소 묻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연봉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돈을 연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연봉 협상을 통해서 직원들이 회사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어 불만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성공했을 때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공평하게 나눈다고 전했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면접 노하우에 대해 방청객의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여러 구성원과 함께 인성 면접을 보는데 짧으면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인성에 관련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본다고 전했는데요. 이 기업의 가치가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나우버스킹 전상열 대표의 강연에서 창업 성공과 비전, 앞으로의 계획 전반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전상열 대표의 비전이 무엇보다 잘 드러난 강연이었습니다. 창업 대표자의 강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짤막한 인터뷰가 더해졌다면 지금의 단조로운 구성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편은 함께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줄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창업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성공한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창업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동네에 한두 개씩은 있었던 개인 빵집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였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의 협력업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파리바게트 측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관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가 협력업체의 소속 제빵사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까지 관여했다고 보고 이는 일상적인 품질 관리를 넘어서 불법이라고 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담당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공문을 파리바게뜨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파리바게뜨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모든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바게뜨 사례는 파견법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YTN의 보도에서는 노사정 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전의 사례나 혹은 파견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 취재를 담은 YTN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